예, 경륜과 날카로움을 여러분을 항상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박찬정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야당 얘기 오래간만에 좀 하죠. 예, 야당이 이제 지금 당대표 경선 2월 8일 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후보 등록을 했는데, 박지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의원한테 공격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은 문재인 후보는 대권 준비가 바람직하다. 혁신안도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은 당대표가 되면, 통진당 지지 세력의 소위 말하는 재보선이나 혹은 총선에서의 야권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 자기가 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번 그래픽 잠깐만 박지원 원내대표의 정확한 워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전국에서 20만 표 정도 통진당이 가져갔는데 대선 후보하겠다는 분이 연대 안 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의 우선 문재인 의원에 대한 박지원, 문재인 두 사람이 당대표를 놓고 경쟁하는 이 전당대회가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잘못하고 있죠. 예.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박 대통령에 대해서 큰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 주일에 일본 총선거에서 이 아베 자민당이 의석수에서 압승을 했는데 압승한 이유 중에 말이죠. 대안 세력인 민주당이 불실하고 인기가 없어서 지지할 수 없다 하는 것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민당 지지표의 70% 이상이 대한정당인 야당이 매력이 없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찍는다. 그렇지. 아베가 잘한 것은 아베노믹스 11%밖에 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현상이 이 한국 정치에도 그대로 이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이 박지원 두 사람의 경쟁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리고 도대체 당권에 대해서 이렇게 목매달고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 대한정당으로서 뭘 어떻게 갖추어 가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주목을 못 받는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30% 미만의 지지율은 대통령이든 정당이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는 이론이거든요. 박지원 후보의 저 말은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 논쟁이 되겠는데,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이 있고 없고가 차치하고 정체성 논쟁은 내부에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사람들 중에 언짢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좌우, 진보, 보수로 정당을 구획 짓는다고 한다면 이 새정치연합, 구민주당 저 정당은 오른편이고 보수다 이거야. 그런데 386 세대, 지금 486 세대가 됐죠. 50 전후로 주로 전두환 정권 80년대에 학번을 가졌던 사람. 예를 들면 이석기 전 의원도 81 학번이거든. 그러니까 82입니다. 82, 그러니까 80 학번에서부터 이게 투옥되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그 학년들이 지금 이제 50대 초반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연령층과 그 당시 이 반독재 민주화 이 자주화를 주장하면서 투쟁하고 감옥에 갔던 사람 그 당시 젊은이들의 가슴에는 뭔가 하면 레드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어로 말하면 종북 지향적인 생각이 가슴에 있다. 왜 그러냐면 박종철 군을 말하자면 이 고문에서 죽이는 그 정권보다는 김일성 정권이 나을 수가 있다.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레드 컴플렉스 일부 남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열등감, 과거 민주화 투쟁할 때 그런 심정을 했던 그 열등감, 그리고 얇게 남아있는 그 잔류 세력에 대한 연민 같은 게 남아있어가지고 이 새 정치연합이 정체성을 확고히 우리는 보수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런 거 정도라도 확실히 한다고 한다면
그 정당대가 어려움이 괜찮을 것이다. 일면이 있다. 근데 그렇다면은 통진당 세력과의 어떤 그런 박지원 의원의 언급은 일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다 이거지 나는. 그건 아니다. 아니다 이거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통진당 해산 잔류 세력까지 흡수해갖고 당을 더 그런 입장에서 몸집을 키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아니, 지금 박지원 의원은 자기는 확실히 끊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의원은 못 끊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죠.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내가 보기에 그런 엷은 레드 컴플렉스에 쌓여있다. 주위에 쌓여있다. 그거를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그 청와대가 아주 이 연말에 아주 분위기가 좋은 모양이에요. 서울 38개 주요 국정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금 이러고 자평을 했는데 이제 좀 보기가 민망해요. 예? 아니 그렇게 자평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서둘러 오느라고 여기 디지털 시티 예. 그 지하철역에서 기본료 택시를 탔는데 예. 택시기사가 저를 알아보길래 방송 간다 그랬어요. 내가 예. 당신 대신 할 말 내가 해주겠다고 했더니 예. 이거 경제가 어렵다 그지. 택시 손님도 점점 줄어들고 못 먹고 못 살겠다 모두 아우성이라 이렇게 예.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청와대 저런 발표는 다분히 그런 계층의 일반 사람들에게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로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혁신 등 4개 국정 지표가 순항하고 있다. 예. 이런데 그 38개 중에 시간관계상 하나만 예를 들면 예. 이 실업률을 말이지. 예. 예?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70%대가 목표인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요.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인다 이거지. 그게 그 국민 속이는 말이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자화자찬을 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반성하는 자리였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잘한 건 오히려 감추고 잘한 게 없는 건 아니죠. 신관관계상 내가 뭐 외교정책이나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잘한 거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 실생활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무언가 일한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니까 그게 아주 국민들에게 생뚱맞게 들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보고대는 예. 이게 실패한 보고대다. 근데 그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낸 해명을 보면 이것도 자화자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요. 자, 기존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를 했고 어떻게 개선할지를 점검을 했다. 야, 이 한술 더 떠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국정수석이 발표했지요. 예. 유민봉인가 하는 사람이지. 맞습니다. 대통령한테 시험이 아주 멋있습니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기합 안 받으려고 좋은 소리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뭐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경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경제 얘기 나왔을 때 정부에서 하는 얘기 기업인의 가석방입니다. 근데 여당에서 모처럼 서청원 전 대표, 서청원 의원이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 민생사범은 3분의 1 해가지고 형기 3분의 1에서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왜 기업인만 하느냐. 물론 본인은 나중에 보다 폭넓게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가석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지만 듣는 사람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에서 2차례 맞습니다. 하려면 공평하게 하라고 그랬지. 글쎄요,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자면 억장이 무너져서 한 소리인데 네. 이게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 논의가 촉발된 계기를 보면 아주 재미가 있고 한편으로 네. 의혹이 있어요. 네. 제일 먼저 김무성 당 대표가 이 가석방 해야 된다. 네. 가석방 또는 사면까지 얘기해서 해야 된다. 이랬더니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필요하다. 가석방 해야 된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말한 박지원 야당 의원이 그러니까 경제인들에게 대해서도 그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랬는데 그 세 사람의 말이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다다닥 나왔다 예, 이거죠. 딱딱 나오는데 이게 여당 대표, 그다음에 야당의 상당한 실력자, 중간에 경제 책임 관료 이렇게 3박자가 딱 맞아요. 예. 그 시중에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이 경제 살리기에 목매서 그러냐? 아니다. 최태원 회장이 감방에 하루라도 더 계신 것이 애달퍼서 그런 것이다. 애달퍼서 그렇다면 뭔가 있을 거 아니냐? 세 사람 다 최태원 회장하고
친했을 것이고 또 최경환 씨는 같은 최씨고 이러니 또 박지원 의원은 구 정권에서 비서실장도 하고 장관도 했으니까 안 친했을 리가 없다. 그렇게 애달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게 MB 정권 때 같은 유형의 배임 횡령죄로 실형받았다가 종당의 집행유예로 확정돼가 2달 만에 복권된 최태원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형기의 90% 이상을 다 넘긴 사람 중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또는 석 달, 길어야 6개월 정도 혜택을 주는 게 보편적이 돼요. 그러면 이게 턱없이 미달되는 사람인데 이거를 예를 들면 형기 3분의 1이 넘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그 조건에 부합한다고 치더라도 또 하나의 조건, 가까운 전과가 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동종의 전과죠. 동종의 전과. 그러니까 법무부의 가석방 심의위원회는 이 최태원 회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이한 대상에 오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라 이게 모두 정계 실력자들이 이러고 재미있는 거는 청와대가 공을 법무장관에게 넘기는 겁니다. 이건 가석방은 법무장관의 정결사항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라가 종용 용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청와대가 온당치 못한 태도다 이게. 아니 어쨌든 여당 내에서 모처럼 좀 국민하고 눈높이에 맞는 소리 서청원 전 대표가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 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아마 이 언급을 한 모양이에요. 애국심 이런 거 거기 이런 장면 안 보셨죠 대표님? 안 봐 그 스토리를 몰라. 부부 싸움을 했는데 애국가가 딱 나오니까 갑자기 일어나요 남편이. 그리고 딱 부부 싸움 하다가 국회에 대한 경계를 하니까 부인도 가만히 있다가 국회에 대한 경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물론 한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데 그 굉장히 그 어떤 애국심의 강조 물론 영화 속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영화를 안 봤습니다만 국제시장 주변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대 후반, 70대, 80대의 세대는 예를 들면 뭐 얼핏 얘기 들었는데 서독 광부, 그다음에 서독 간호사로 간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한 얘기인데 그 세대에서는 태극기가 나오고 어떤 그런 장면에 도달하면 애국가 같이 부르고 이 국기에 대한 배려를 본능적으로 할 세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의 세대는 그거는 그 고통의 세월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세대와의 차이에는 간격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후 세대의 애국심은 대통령께서 다른 방향으로 애국하자. 뭐 이렇게 태극기가 휘날리면 국기에 대한 배려를 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민 통합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임기 2년차를 다 마치고 있는데 잘한 거 잘못한 거 올해 마지막이니까 대표님도 올해 마지막으로 뵙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뵙지, 그죠? 한번 지금까지 제가 늘 간단하게 잘못하고 있다 하는 입장에 서서 얘기하지요. 그랬더니 SNS에서 뭐 아주 흉측한 말을 쓴 사람이 있어요. 내 입에다가 뭐를 퍼넣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뭐 그 내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욕은 많이 먹습니다. 이 작가 선생들이 이제 질문 사항 중에 잘한 거 잘못한 거 이럴 때 잘못한 건 내가 말하기가 쉬운데 잘한 것은 이게 참 좀 고민스러운데 제가 잘한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외교인데 이 한자 문화권 동북아의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한국, 중국, 일본의 한자 문화권에서 여성 최고 지도자가 나타난 것은 굉장히 매력의 포인트고 이것도 역시 소수파인 미국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입장에서도 이 한국이 놀랍다 이거지. 미국의 여성 대통령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가 자주적 외교 노선을 이렇게 펴가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 여성으로서의 어떤 인격 그것이 상당히 매력의 포인트가 되고 이것이 심어져 있다. 그 어떤 목사님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잘한 것은 한복 패션쇼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지나친 것 같고 저는 그런 점은 인정되고 그다음에 금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검찰이 저렇게 아주 깡다리게 나선 것은 박 대통령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조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잘못하고 있다기보다도 좀 소홀히 해서 걱정되는 부분. 그러니까 간단하게.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성공했다 예. 하는 대통령 없습니다. 예. 비교적 잘했다, 예. 잘못했다, 예. 수준 이하다 이런데 비교적 잘했다. 요게 최고고 예. 잘못했다가 대부분이야.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잘해도 소리 들어야 되는데 실패해 갈 조짐이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예. 그러니까 내년에 어찌해야 되느냐. 표변해야 돼. 표변. 예. 그 핵심은 표변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표범이 털갈이를 할 때 아주 털이 이뻐진다는 겁니다. 예. 확 바꿔야 되는데 그건 소통이야. 그가 약속대로 100%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려 그러면 국가 원수라는 자각을 가지고 예. 청와대 담작을 허물고 예. 소통을 했다. 소통을 안 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비선 실세 의혹이 거기서 싹튼다. 예. 시간 또 조금 있습니까? 시간 거진 다 됐습니다. 아, 다음 그러면- 주에 말씀 계속해 예. 주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